이번에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봉쇄와 해제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언제쯤 시원하게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를 해제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전 시간에 이 코로나 봉쇄가 완전 해제가 되면 화학 업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봉쇄가 완전히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화학 요즘 최근에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한국 소위 말하는 이제 NCC 크래커죠. 이제 납사를 가져와서 뭐 에틸렌이라든지 폴리에틸렌을 만드는 NCC 크래커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상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이렇게 뭐 영업이익률이 한 뭐 8%대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따지면은 다 중국 때문입니다. 다 중국이 봉쇄를 해제했기 때문에, 봉쇄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봉쇄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의 편중도를 갖고 있는 그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이 나왔고요. 다우케미칼, 라이온델 바젤, 독일의 BASF, 전 세계 최고의 1등 화학기업이죠. 4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 실적이 좋습니다. 미국, 유럽 다 실적이 좋습니다. 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유럽조차도 실적이 좋아요. 바스프조차는 1분기 대비 2분기가 거의 한 80% 정도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웨스트레이크도 그렇고 다우, 라이온델, 바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쇄가 해제가 된 지역에서는 실적이 다 좋아요. 화학기업들이. 그런데 중국 편중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 화학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낮아요. 왜냐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0%는 내수로 쓰고요. 50%는 수출을 합니다. 그 수출의 수출 분량의 50%가 중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25%가 중국으로 가니까 중국 편중도가 큽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에 원료를 공급하는 나라가 한국의 화학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뭐냐면은 이게 붉은색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이렇게 누적 숫자입니다. 올라가는 숫자인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월 달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국 화학 업종을 보십시오.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어떤 일이 있냐면 1년 동안은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다가 백신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한국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2020년 3월을 저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쭉 올라갈 거라는 거죠. 왜? 지금 현재 방역이 좋았고 두 번째는 사백신을 맞으니까 이제는 봉쇄가 해제될 것이다. 감염에 안 걸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2022년 1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한 30억 도즈면 중국 전체 국민들의 한 2번 이상은 다 맞았다는 소리예요. 접종을 다 마쳤는데도 왜 화학업종이 꺾어졌지? 그때 당시에 뭐가 터졌습니까? 2022년도 1월 달에 오미크론이 터진 겁니다. 코로나의 변이종인 오미크론이 터지니까 이 백신을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상해라든지 베이징이 봉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봉쇄로 간다. 그러면서 한국 화학업종이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실적 자체는 어떻습니까? 실적 자체는 지금 안 좋아요. 그렇죠. 봉쇄를 했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원료를 줄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아시아 지역에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런데 요 전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붉은색이 보면은 이제 접종 횟수고 그 다음에 감염자 수인데 붉은색이 검은색 같은 경우를 누르질 못했어요. 감염자를 누르질 못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누르질 못했는데 이게 다시 14억 도즈가 한 번 더 맞는 사백신이 개발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감염자 수가 획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횡보할 것이다. 과거처럼 그랬기 때문에 누르면은 그때는 봉쇄 해제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면 한국화학업종은 괜찮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화학업종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미국과 유럽 등의 화학업체들 실적이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상황을 좀 볼까요? 예, 그림을 보시고 설명드리면 약간 그 화학은 있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그러니까 조금 틀려진 게 코로나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정말 이분법적인 사고가 괜찮다 보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봉쇄를 해제했지 않습니까? 해제한 상태에서 그 세계의 공장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베이스로 들고 있는 화학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았다 이 말입니다. 독일의 BASF조차도 80% 이상의 영업이익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웨스트레이크 어제 실적 발표인데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다우, 라이온델, 바젤 동일합니다. 그래서 봉쇄가 해제된 데는 좋았겠구나. 근데 중국 요거 LG화학 실적인데 LG화학이 화학부문 실적인데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은 쭉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잖아요. 10% 언더로 떨어졌잖아요. 쭉 떨어졌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2분기가 저점이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중국이 봉쇄가 해제된다. 예를 들면 그럼 세 개의 공장이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매출액의 25%를 판매를 하는 한국 화학기업들은 당연히 가동률도 올라가고 역내 쪽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겠죠.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량은 증가되니까 더블 효과가 나올 것이다. 약간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한국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NCC 크래커도 그렇고 다운스트림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강혜영 고문님. 자, 중국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은 이 코로나 오미크론을 없애기 위해서 사백신과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중국의 봉쇄를 해제되는 거에 대해서 결론부터 일단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이제 자국산 개발한 이 백신, 사백신이죠. 사백신. 근데 지금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지금 우세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특화된 사백신을 이 중국 14억 인구가 접종을 하면서 mRNA 백신이나 흡입형 백신 그리고 뭐 벡터 백신 이렇게 다양한 백신에 이제 같이 접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승인한 그 치료제 쪽으로 보면 항체 치료제가 있고요. 경구용 치료제는 HIV 치료제인데 이 중증 환자, 중등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처방할 수 있는 약이 경구용 치료제가 첫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전용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한 신약들이 이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나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같은 이 항바이러스제들이 승인이 되면 이제 봉쇄가 해제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그림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중국 상해 지수하고 지금 두 군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있는 거는 2020년 4월이고요. 두 번째 그 화살표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는 2022년 올해 4월입니다. 이 두 지점이 뭐냐면 중국은 우리는 mRNA 백신 많이 접종하셨죠. 그런데 중국은 가장 많이 접종을 한 게 사백신입니다. 제가 기업을 거론해도 이 중국 기업을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좀 거론될 수 있는데요. 사백신 특히 이제 시노팜, 시노백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이 사백신을 중국이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95% 가까이 접종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백신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해 지수가 이 사백신에 대한 임상을 승인하면서부터 올라갔습니다. 2022년 4월이고요. 그다음에 오미크론 전파력이 높은 이 오미크론 출현하면서 지수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은 했는데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냐? 올해 4월인데 또 오미크론에 특화된 사백신 임상 승인을 하면서 다시 중국 상해 지수가 반등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인구가 이 오미크론 이제 9월 지나면 9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독감이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백신을 다시 접종하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중국이 14억 인구에 대한 이 예방접종에 대한 고민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분석하기에는 이런 4백신, 오미크론 특화된 4백신은 시노팜이나 시노백은 이 매출액만 보더라도 2021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넘어갈 때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매출액이 났습니다. 그럼 이 접종 횟수도 굉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국가로 보면 60개국 이상 이렇게 접종이 됐기 때문에 이번 이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이 지금 홍콩과 중국에서 임상 중인데요. 이 데이터가 나오고 중국이 이 접종을 시작하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임상 3상에도 있는 mRNA 백신 아니면은 이 흡입형 백신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벡터 백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형과 종류의 이 백신들이 같이 접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치료제는 앞서 이미 허가난 항체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지금은 HIV 환자로 개발됐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이제 첫 승인 난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대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경구용 치료제들이 중국 봉쇄를 해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중인 각종 백신과 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첫 승인한 경구용 치료제 등을 이 공세 해제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